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은 결혼한 아이를 가진 군인분들께서 궁금할 만한 내용인 육아 관련된 우리 제이미 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PA라는 도구로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을 좀 알아봐주는 기질 분석 전문가로 상담을 하고 있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CPA가 뭔가요? 이게 이제 칼라로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나 성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육아 쪽에 엄마들과 아이들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저는 이런 육아 관련해서 군인들이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네.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육군에는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아이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이나 이런 아이들을 육아할 때 우리가 어떤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네. 그 꿀팁들을 좀 얻기 위해 선생님을 좀 모셨는데 네. 일단 그거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기질 육아 네. 관련된 걸 좀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떤 건가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타고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성격의 한 50% 정도가 타고난 기질이고요. 나머지는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성격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타고난 기질을 있는 그대로 어릴 때부터 좀 인정을 받고 자라야 내가 나답게 좀 독립적으로 이런 어른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거든요. 저희 이제 칼라로 알아보니까 쉽게 칼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엄마가 이제 레드의 기질 막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느려? 저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야? 빨리빨리 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자율성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서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타고난 거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았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기질대로 그냥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저 아이가 나랑 너무 기질이 다르면은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자라면서 자율성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게 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엄마 기준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고 이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게 되니까 아이가 수치심이 더 커져버리면 자기의 성향을 숨겨버리고 엄마 아빠의 성향에 맞춰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 깨우쳐 나가야 되는데 부모의 품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독립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그럼 기질 육아를 떠나서 그냥 부모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네. 자꾸 내 안에 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품어서 그런 것도 맞아요. 그거 방식도 그것도 잘못된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성향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너와 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아이는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내 뱃속에서 아무리 나와도 저도 애가 셋인데 애들이 다 3명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나와 다른 독립적인 존재인데 얘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내가 생각하는 이 원칙에 얘는 따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질만 또 바란다면은 네. 세상은 내 기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또 기질 육아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질은 사람이 타고난 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네. 그거에 맞게 육아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네. 이제 기질 육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또 요즘 드는 생각에서 너무 그 부모들의 기질 육아 그 탓이 우리 아이는 기질이 그러지 않아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또 요즘 선생님들과 이슈가 많아지면서 너무 내 아이의 기질로만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냐는 또 반론도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오냐오냐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냐오냐하고 우리 아이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 기질이 그런 기질이 아니까 선생님은 모든 아이의 기질을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교육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사교육 1대1 교육이 아니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또 컨트롤해야 됩니까? 모든 건 다 균형이거든요. 굉장히 너무 권위적이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남만 봐도 안 되고 너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성향이 균형적으로 발달을 해야 사회성도 발달되고 그러는 건데 타고난 거 자체가 되게 내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요. 하다 보면 되게 타인을 너무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타고난 성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균형을 맞추는 교육을 집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기질을 우리가 참고해서 훈육을 그렇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아이의 기질을 안다면 그렇죠. 그 기질에 훨씬 맞게 더 더 쉽게. 효과적인 훈육을 할 수 있다. 네. 똑같은 벌을 주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기질류가 나오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의 또 타고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의 특유의 기질이 명령, 상명하복, 네. 좀 더 좀 강압적인, 네. 좀 더 강함,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아빠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군인 아빠들은 좀. 제가 이제 상담을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강압적으로 대하면 더 튕겨나가는 기질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 아들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말 애들이 엘리트거나 복종하거나 완전히 나가 네. 놀거나 네, 중간이 그렇죠. 거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더 강하게 프레셔가 들어오니까. 튕겨 나가지는 그렇죠, 그렇죠. 강한 기질 정말 이 아이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군인 아빠의 그런 육아법이 좀 많이 아이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셔도 그게 워낙에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습관으로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 더 파악하고 육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파악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가 아직 말이나 글을 못 읽는 아이들도 그때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가 되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였거든요. 제이미 쌤이 갖고 있는 CPA, 네, CPA 검사. 검사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검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TCI나 뭐 이런 다른 MBTI나 이런 기질 검사들이 있어요. 성향 검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다 질문에 답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 타고난 성향을 알아보려면 어린 아이들부터 사실 알아야지 그렇죠.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질문의 답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존의 검사들이. 아, 네, 내가 본 이 아이의 아. 모습을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 엄마가 본 엄마의 엄마 기준이잖아. 입장에서 본 네. 아이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비언어 도구로 하는 검사예요. 근데 왜 비언어 도구로 하게 됐냐면 생년월일로 하는 거긴 한데요. 그게 이제 뭐 사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년월일로 분들이 한다고요? 네, 생년월일로 가능해요. 너무, 진짜 너무 사주 아닙니까? 그거? 네, 사주 팔자 아니냐고.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갑자기 왜 얘기를- 비과학으로 가죠? 우리? 과학이에요. 근데 네. 제가 왜 이게 태어났냐면 이 검사가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걸 만드신 교수님이 이제 연세대 미래융합 연구실에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칼라를 연구하시고 오랫동안 20년 넘게 연구하신 이런 교수님이신데 그 대기업에서 의뢰가 왔대요. 그 연세대로 인적성 검사를 하는 걸 비언어 도구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네네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했냐면 대기업에서 저도 S사 대기업에서 인적성 검사 다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하려면 맞추죠. 나쁜 거는 삼성이 원하는 인적성을 가야죠. 네, 맞춰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비언어도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정말 성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연구를 해달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 검사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너무 비과학인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왜 그 비과학으로 왔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네. 임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동양철기 그러면 그것도 과학이라는 겁니까? 그럼요. 통계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통계니까. 네. 그걸 가지고 실제 이 사람의 성향하고 비교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로 비교 분석을 해서 그걸로 알고리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관상도 과학이라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까? 관상도 빅데이터잖아요. 관상- 오랜 세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김새에서 나왔던 성향이 나오는 게 관상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데이터화된 거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상 우리 머릿속에 빅데이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근데 만든 거예요. 관상도 프로그램 만들면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직 프로그램화가 안 됐잖아요. 이거 갑자기 신선한데요? 또 센세이션하는 생년월일 얘기가 나니까 갑자기 선생님 저희 의심의 눈초리로 제이미 쌤을 성향을. 한번 봐주시죠. 선생님. 네. 성함이? 김상호입니다. 이거 갑자기 이런 쪽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흔들어 가는 겁니다.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88년 11월 27일 태어난 시각도 말해야 되나요? 있으면 좋긴 한데. 자신데 제가 26에서 27 넘어갈 때 태어났어요. 00시 30분 그쯤일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 자질은.
굉장히 이 안정감을 중요시하고 가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 그렇죠. 네.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내가 막 아이디어나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타고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아니에요. 그 퍼플 컬러, 그린과 퍼플 컬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린은 굉장히 안정감, 네. 그리고 조직에 적응도 잘되고 군인이시잖아요. 네, 군인이었죠. 네, 그래서 군인이셨구나. 네. 지금은 아니시구나.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조직에도 적응을 잘해요. 네.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서적 교감도 되게 중요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혹시 군대에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단 힘든 건 딱 하나.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성과를 다 받지 못한다라는 거가 많이 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노력한 미끄러질 수 있다.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그건 공직사회다 그냥-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정받는 거는 좀 어떠셨어요? 괜찮게 받았어요. 어... 뭐 하는 만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다 음. 인정 관련된 건데 그 인정이 돈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은 있었죠. 더 큰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면의 성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성향을 두 개를 같이 합쳐서 기질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 검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내면의 성향은 그렇게 안정감, 가족이 중요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행동 컬러 외적으로 보이는 이거는 좀 퍼플 컬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예,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고. 아, 예. 그러니까 좀 과학으로 바뀌네요. 과학이군요? 네. 비과학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이제 다 데이터 빅데이터화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오, 신기하네. 네, 신기해요. 근데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호님은 본인의 기질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저 제 기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잘 쓰고,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게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내 능력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네. 능력인데,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요. 아이들 같은 아. 경우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요. 아. 네,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알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네. 이 기질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또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 네. 군인들이 아빠들이 또 부재가 많아요. 네. 훈련 나가거나 자리를 비우고 당직 근무 쓴다거나 아빠들이 네. 또 부재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또 좀 오랜만에 보내도 군인의 기질로서 또 아이들을 대하면 또 아이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 선생님 본론적으로 결론은 아이의 기질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죠. 그 아이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왕 혼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기질상 굉장히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집에 잘 못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서적 교감이 정말 중요한 아이들한테는 이걸 진짜 빵빵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이거를 풍족하게 이 아이가 나는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10분이라도 이 아이한테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본론 돌아와서 우리 군인들이 훈련도 가고 부재가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자리를 비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딱 왔을 때 아이에게 그 공간만큼 또 많이 채워줘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공통입니까? 아니면 또 공통이긴 해요. 공통이긴 네, 합니까?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네.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서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정서적 교감이 유난히 중요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 내가 못 해준 만큼. 네, 그냥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눈 뜨면 네. 첫째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좀 이렇게 앉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 그래서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지, 너무 오늘 학교 가서 뭐 할 건지 서로 이렇게 껴안고. 너무 그게 보통 지금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으셔서 아이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이 이제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못 하세요. 네, 저는 내가 받아본 적이 저는 없으니까. 아이들 호흡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걸 아이한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조차.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쉬운데 부모님이 나를, 나의 기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나도 아이를 그렇게 바라봐요.
아 그럼 아이랑 대하고 이런 뭐 아이랑 네. 스케치하고 뭔가 그래서 약간 숙제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미션처럼. 네, 그리고 아이를 걱정으로 바라봐요. 아, 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실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크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단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에 꽂혀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치, 알아서 크겠죠. 애들 알아서 그게 커요. 많고 저도 그렇게 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저는 심지어 저희 첫째는 한글 안 알려줬어요. 저는 저희 딸이 지금 고2예요. 네. 고2인데 지금 외고 다니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예, 근데 알아서.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지금 공부에 완전 꽂혀가지고 네.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외고도 자기가 가겠다고. 공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의대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너 좋은 거에 이렇게 했고 너 좋은 거 의사? 아니야. 자꾸 스리생 보여주거나. 저는 이제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막 음악이 나오면 막 나가서 춤추고 막 이랬거든요. 노래하고 춤추고 네.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그런 걸 못해요, 지금은. 근데 제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막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거의 뭐 예체능, 노래, 뭐 악기, 뭐 이런 것만 시켰지 공부는. 시켰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경험을. 그래서 첫째는 신나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하다가 딱 6학년 되니까 엄마 나는 이제 공부 안 해. 제 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안 해도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해요. 그렇게 저도 알아서 해요. 한글 안 알려줘도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잘해요, 알아서 요즘에. 해요. 뭐. 진짜 받아쓰기 알아서 해요. 100점 받아오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예 신경을 안 했어요. 본인이 타고난 성향대로 너무 이 아이는 승부욕이 엄청난 애거든요. 승부욕이 레드예요. 레드가 승부욕이 1번이거든요. 근데 얘는 인지 컬러가 가장 이 사람의 메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린이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조직 생활에 적응 잘하셨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 딸은 레드예요. 굉장히 승부욕이 높은 아이인데 지금 완전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그 승부욕에 완전 불타가지고 지금. 그러면 하고 약간 있는 거죠. 엄마가 레드면 딸은 못해도 핑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짝 묻어나와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유전이니까. 유전이니까 조금 네. 성향이 묻어나올 수 네. 있는데 그래도 아예 핑크와 레드는 같은 건 아니니까. 달라요. 다르게 완전 봐야 된다는 달라요. 거죠. 네, 완전 달라요. 저 이해도가 빠르네요. 제가 네. 확실히 얘기가 셋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사를 많이 다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서 요즘 군인들은 중학교만 되면 이제 주말 부부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이동하고 학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주말 부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주말 부부로 오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혹은 초등학교를 벌써 제 지인 저랑 친한 후배도 벌써 어린이집만 5번을 옮겼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년에 그럼 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는 가족이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냐.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다. 매번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그 선생님과 그 어려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불편함을 또 겪어야 되는데 그 아이기도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의 의지로 그 환경을 조금 안 옮기는 환경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같이 옮길 수밖에 없는 선택. 하나는 가족만 남겨두고 남편만 움직이는 방안.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좀 나을지. 아니면 어느 몇 살부터는 아빠가 혼자 다니는 게 낫다라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소 6살까지는 네. 가족이 좀 함께 같이? 하는 게 네. 왜냐면 만 6살이죠? 네, 네, 만 초등학교 1학년 6살까지. 전까지? 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성격의 25%, 그러니까 타고난 거 50%에 나머지 50%는 환경의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6세 이전에 형성되는 성격이 25%예요. 네. 그러니까 75%의 성향이 그때 다 이 아이의 성향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아이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때는 좀 같이 있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엄마나 아빠가 자주 못 본다고 하면은 주말 부부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동하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동을 자주 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주말 부부가 낫다. 근데 또 거기서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 좀 다르다. 왜냐면 오렌지 컬러나 옐로우 컬러, 그러니까 오렌지 컬러로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있어요. 네.
기질의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오히려 그런 새로운 환경이 얘한테는 호기심의 장인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은 이사를 다녀도 그러니까 막, 상관없고. 아주 잦은 이사가 아니라면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게 즐거움인 거예요.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내가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낯설고 사람들 겁이 많고 이런 아이들 막 안정감이 중요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또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좀 이사를 좀 덜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아 그럼 또 혹시 또 기질을 알아야 되는 알아야 거죠? 돼요. 뭐 부모들이야 성인이니까 맞아요. 견뎌내고 긴내할 수 네, 있겠지만 네. 우리 뭐 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그 이사가는 시기에도 좀 아이들이 기질을 안다면 좀 더 네. 고민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그 솔루션도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아무리 시중에 나와 있는 육아법 책들이나 뭐 육아법들 막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내 아이한테는 그게 안 먹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이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육아법을 적용해 봤자 이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이게 좋대 해서 해봤자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엄마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근데 사실은 요즘 엄마들이 육아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또 좀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보여지는 거에 너무 초점을 네. 둬서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선생님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는 첫째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당연히 핸드폰이 없고 저희 아이들은 TV를 주말에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원칙이 주말에 TV 보기 전에 책을 한 권 읽어야 돼요. 한 권 읽으면 30분이에요. 둘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첫째는 한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읽고 크게 읽어야 돼요. 큰 목소리로 읽고 둘째는 그냥 그림을 보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냥 자기 혼자 얘기 소설을 막 해요. 어떻게 한 권만 읽으면 돼. 그리고 TV 30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고 싶으면 한 권 더 읽어야 돼요. 최대 1시간, 두 번밖에 못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그런 아이들 그 솔루션 같은 보면 문제 행동의 아이들은 자세히 보면 항상 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분명히 저 핸드폰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건 지적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미친 영향은 많이 있지 않나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적절한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핸드폰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너무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규칙을 정했을 때 즐기면서 하나요? 어때요? 지금은 그 웃으면서 그래 그럼 책 읽을래 하고 읽죠. 싫어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규칙 아이들은.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되게 아예 안 단호해요. 보여준 건 아니니까. 네, 저희 부모 되게 단호해요. 근데 단호함도 필요해요. 그리고 네. 저희는 핸드폰을 저희가 할 때 보면은 보지 마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이 보기도 하고 뭐 필요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룰이 있는 거죠. 집안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집안에 이제 공용 핸드폰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리를 비우고 첫째가 집에 왔을 때 집 전화기가 요즘 없으니까 제 사업자 폰으로 이제 아이가 썼는데 막 엄청 막 안 돼 막 그러진 않고 보는 거 뭐 하는데 이제 그만 근데 왜 자꾸 핸드폰을 보지 그만해 뭐 이 정도 이 정도 통제. 그 정도 통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너무 근데 무방비하게. 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극적인 거를 계속 그렇죠.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맞아. 부모는 저희도 처음에 첫째를 키울 때 육아를 모를 때는 첫째 애한테 식당에서 핸드폰 줬어요. 첫 번째 저희가 아이가 처음에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는 저희도 뭣도 모르고 조용히 밥 먹는 게 좋으라고 애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한테 핸드폰 주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느끼고 식당에서도 이제 핸드폰을 준 행동을 이제 멈추고 절대 안 주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우리가 빨리 먹으면 된다. 그쵸. 왜냐면 식당에서 핸드폰 주는 부모들의 이유는 편하게 먹고. 아니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애들 기다리잖아. 할 거 없잖아. 핸드폰 보고 있어. 부모들이 술 먹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는 모습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쵸. 식당에서. 네. 그리고 편하게 먹기 위해서. 그럼 내가 빨리 먹으면 되잖아. 그쵸. 식당 가면 먹고 주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든가. 저희는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다 안 먹었으면. 그래서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뭐 그 차라리 장난감을 가져가요. 저희는. 근데 되게 현명하게 하고 계신 아니면 것 같아요. 책을 가져가든가. 네, 맞아요. 아니면 갖고 오는 소도구를 가져가든가. 네, 맞아요. 차라리 슬라임을 갖고 오는 게 낫지. 이 핸드폰을 보는 거는. 네,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주는. 그게. 네, 그게 습관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걷잡을 그러니까 이제 수 밥 먹을 때 핸드폰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세워놓고 애들 밥 맞아요. 먹을 때마다 이걸 먹으니 맞아요. 입에 들어가는 저희 아이들도 TV를 좀 보여주면 예민해지더라고요. TV를 끄면 왜 꺼? 3년 다 됐잖아. 예민해 신경.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애들이. 이걸 내가 집중해야 돼. 뭔가 집중하는 걸 꺼버리는 느낌? 근데 사실 부모들은 어느 부모가 핸드폰에 집중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주잖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이제 30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집중해야 해서 막 자기가 나 이제 볼 만큼 봤어 라고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10분, 20분, 30분은 짧긴 짧은 것 같아요. 저희는 30분씩 보는데 네. 짧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네. 그건 있어요. 좀 강박이 네. 주말에 아침에 눈 뜨면 TV를 봐야 애들 일과를 해요. 왜냐면 나는 오늘 TV 보는 날인데 TV를 안 봤다 이거지. 나 TV 봐야 되는데 오늘? 그건 좀 있어요. TV를 보여줘야 애들이 다음 일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네.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잖아요. 저희도 TV를 안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들 TV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뉴스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걸 그 자체를 아예 안 보니까.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핸드폰이 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핸드폰을 많이 보는 이 아이를 막 뭐라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계속 혼나면서 크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사줘야지. 그럼 아무 혼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절이 절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통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네. 통제가 좀 심한가요? 걱정되네 갑자기. 30분이면은 좀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은 할머니네 갈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너 할머니네 집에 온 김에 뒤지게 봐라 그래서 무제한 시청이에요. TV 무제한 시청. 너 지칠 때까지 봐. 그래서 우리 딸은 그날 가면 이제 눈 빠질 때까지 그게 보는 거지. 부작용인 거예요. 그게 부작용인가요? 네, 왜냐면 저도 아들 이제 사촌 형이 거기 아주버님 그쪽은 굉장히 통제가 심하셨어요. 어릴 때 아예 TV를 안 보여주셨어요. 아예 어릴 때는 아이가 말을 잘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더 집착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못했던 결핍이 되게 큰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막 이제 고민이 많았지. TV만 보면 막 저는 아예 통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보다 더 막 몰입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릴 때 통제를 많이 해서 결핍을 주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거기에 이제 몰입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이들을 믿는 마음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나 믿으니까 나는 뭐 내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하시다가 뭐 이렇게 막 놀다가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게임 진짜 좋아해요. 지금 중2거든요. 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되니까 저도 막 찾아보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저희 아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어요. 제가 이제 기질이 다 달랐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들은 제가 좀 누르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첫째는 완전 자존감이 하늘 끝까지 이제 이 아들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 게임에서밖에는 내가 이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 막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아이한테 어떤 걸 못 해줬는지를 파악했어요. 네.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걸 줬었어야 되는데 너무 못 해줬구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제가 어렵지 않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되게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아이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워킹맘이었고 저도 표현을 잘 못한 사람이어서 안 해준 거예요, 이 아이한테. 제 기질상 저는 굉장히 표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게임에 더 몰두를 하게 되고 막 자신감이 항상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했던 솔루션이 뭐였냐면 안아주는 거.
그리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중1짜리한테. 네. 처음에는 엄마 왜 그래? 거부하죠. 이제 와서. 왜 그래? 막 어렸을 때 하지. 맨날 나 혼내놓고서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한 4개월 하니까 아이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 게임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정말 그런 서울대 정신과 교수도 하는 얘기가 믿어주라는 거예요. 아 믿어줘라. 네, 믿어주면 엄마는 너 믿어. 오늘 2판만 할 거지? 어, 2판 한다 4시간에. 너 뭐 그래도 하냐?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믿어주래요. 믿어줘라. 네. 근데 저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믿어주는 것도 한계가 근데 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믿었지만 저도 한때 게임에 잠깐 빠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결단한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되게 싸늘하더라고요. 어머니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이 아이가 자존감이 좀 회복되는 걸 받고 한번 믿어보자. 믿으라니까 믿어보자. 할 때까지 그냥 시켜보자. 그냥 지가 질려서 안 할 때까지 그냥 한번 봤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위장전술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엄마 있을 때 안 하고 엄마 가면은 바로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기간에 본인이 자기 게임 안 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아드님이 나중에 그럴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이미 쌤이 울면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속았다 하면서 할 가능성이 아니에요. 다분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저희 아들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자다가도 몰래 그러니까 그거죠. 엄마가 혼내지 않아도 엄마 스스로 본인이 이건 잘못된 행동인 거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럴 어머니 수 잘 때 있죠.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한 판 근데 하고. 몰래 하는 사람 다 몰래 하지 않나요? 네, 몰래 하죠. 네. 저도 몰래 했어요. 자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죠. 그죠, 위장 전술이죠.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좀 많이 좀 30% 가긴 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입장에도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네. 것도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부러졌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의 기질을 알고 기질에 맞게 좀 우리가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기질 없이 그냥 막 강요하거나 그리고 이제 억압하거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네. 이 아이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네. 이 아이가 성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또 우리 제이미 쌤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거의 남자분들이셔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새로 도전을 하는 거죠. 남자분들인데 이거를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진짜. 아무튼 오늘 네. 이렇게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